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가 간밤 뉴욕 증시에서 8% 급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면밀히 세워보겠습니다.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간밤에 급등을 했습니다. 8.47%나 뛰어 올랐는데요. 그 배경을 좀 알아볼까요? 네, 실적 기대감 때문이죠. 네. 이거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마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 이번 1사분기 엔비디아 1사분기 실적 발표를 5월 말에 했었는데 그때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 전에 실적 기대감으로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네. 8%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 좀 남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말씀하신 대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이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을 좀 해볼까요? 이번 2, 4분기 실적은요, 아마 1, 4분기 때는 주당 뭐 1달러 초반이었던 것으로 순이익이 1달러 초반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2, 4분기 때는 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배가량, 뭐 전분기 대비 100배가량 이렇게 올라가죠. 아마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아마 3분기 때는 올해 아마 8월 달 발표하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에 있거든요. 11월 분기 순이익은 아마 2달러, 2.3달러 정도 예상돼요. 그러니까 네. 1달러에서 1, 4분기 1달러에서 2, 4분기 2달러로 그리고 3, 4분기 때는 2.3달러로 좀 줄어들죠. 성장폭이.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실적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시즌 즈음 정도 되면 아마 주가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순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니까요. 네.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네.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더 부양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 때 좋고 3분기 때는 좀 둔화될 조금 둔화된다. 것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네,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AI용 초고성능 D램 신제품인 HBM3E 개발에 성공을 하고 성능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지금 HBM 4세대가 지금 전체 우리 반도체 업계에서 4세 HBM 4세대 반도체의 그 경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금 뉴스에서 나온 그 내용은 5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SK 하이닉스가 앞서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먼저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5세대 반도체를 개발하고 성능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네.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죠. 우리도 곧 발표할 거다. 곧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엔비디아 향 HBM 반도체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선점 우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하이닉스의 5세대 엔비디아 등 고객사들이 성능 검사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의 AI 수혜 매출 숫자로는 언제쯤에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HBM3E 이름은 3E죠. 이제 5세대 반도체인데 3E가 아마 내년 상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매출의 집계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는 물론 지금 HBM 반도체 HBM 향 매출 비중은 아마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아마 5에서 10% 정도 매출 비중이 순위 기준으로는 뭐 10에서 15% 정도 예상합니다만 네.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아주 크게 아마 20, 30%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SK 하이닉스 내년 상반기를 기대하면서 주가 전략을 지금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 지금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지 않잖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HBM은 좋은데 나머지 D램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전체 업황만 생각한다면 지금 반도체 대형주는 사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제 좀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반등이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의
동참하자.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기술적 반등에 동참하는 매매 전략. 짧은 네. 단기 매매, 단기 매수 전략. 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 전략으로 네, 기술적 기술적 반등을 반등에 동참하자. 대형주는 조금 짧은 매매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군요. 네, 단기 매매 좀 여기를 노려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이 삼성전자가 하반기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경기 침체로 메모리 수요량 증가가 더디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하반기 실적 전망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어제 오늘 한번 또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 이제 증권사 레포트를 보니까 네. 하반기 때는 돌아선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도체 업황 지금 굉장히 적자가 많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 분기별 실적 영업 손실 규모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 손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뭐 돌아설 거라고 하죠. 뭐 돌아설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양측이 소년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3, 4분기 내지는 뭐 4, 4분기 때는 좀 돌아섰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전반적인 전망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이 갈등이 특히나 중국향 반도체 수출 규제가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메이커에는 결코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2, 4분기 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2배나 1, 4분기 대비해서 2배나 올라오냐면 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미리 사두자 중국 PC 메이커 업체들이 미리 수출 규제가 더 심하게 되는 미리 사두자는 그런 선수요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3, 4분기, 4, 4분기 넘어가면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면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삼성전자의 HBM 신제품 출시가 SK 하이닉스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이 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HBM을 어느 정도로 또 이렇게 보고 있는지 AI 투자 본격화가 언제 될지.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종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AI, HBM 관련해서 반도체 중소형주 보면 한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SK 하이닉스 향 HBM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삼성전자 뒤처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향 HBM 반도체용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를 찾아야겠죠. 네.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향 HBM 반도체 제조용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얘기 계속 해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적 반등에 뭐 좀 기대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그 코스피 종합지가지수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 121선이 이탈한 상황에서 양봉으로 지금 나오고 거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가끔 이렇게 지지선이 이탈하고 양봉이 생겨서 V자 반등이 나오곤 합니다. 네. 가끔. 근데 이런 현상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은 제가 보기에는 장은 좀 기술적 반등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대부분은 지금 거의 한 2, 3주 동안은 주가 수익률이 안 좋으실 거예요. 지금 반등에 들어갔으니까 너무 빨리 손절을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좀 반등이 더 나올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 영역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한동안 반도체 업황의 반전 기대감이 꽤 높았는데 뭐 9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거기까지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보기 가격보다 지금은 시장 분위기 관찰하면서 기술적 반등에 일단은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 가격은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하락 추세에 지금 들어갔는데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거든요. 그걸 잡는 거지. 네. 뭐 낙관적인 가정 하에서 9만 전자, 10만 전자는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만 잡아야지 그 이상 올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당분간은. 어쨌든 기술적 언제쯤 올라갈까요? 너무 비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저는 네.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 3주 전부터 저는 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금 기술적 반등 영역에 들어갔으니까요. 그 참고해서 네,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반도체주 우리가 탑픽으로 뭘 꼽을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 어떤 게 탑픽일까요? 저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하고 있죠? 예. 네. 저 주식이 네. 삼성전자 22,100원.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반도체 네. 설계 칩 업체 설계를 하고 또 시제품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만약에 한미 반도체를 못 사가지고 굉장히 좀 지금 가격에 따라잡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 대체제로 AD 테크놀로지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산 테스나도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네. 검사 장비도 꼭 필요하거든요. 설계 후에 디자인 하우스에서 설계를 하고 나면 네. 시제품을 만들어서 검사를 해야 돼요. 성능 테스트. 지금 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지금 성능 테스트 들어갔다는 게 그거거든요. 네네. 시제품, 신제품 나올 때. 이 성능 테스트를 하는 테스트. 기업이군요. 네. 네. 성능 테스트 하는 기업이죠. 네. 두산 테스나 검사 장비 업체인데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를 좀 어떻게 따로 세우면 저 좋을지. 설정하진 않은 저는 네. 강력 매수, 강력 매수요. 스트롱 바이. 현재 상태에서는 AD 테크놀로지, 두산 테스나 네. 둘 다 그냥 강력 매수. 네. 그리고 목표가는 목표가는 네.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었을 때 지금 제가 그 모멘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멘텀이 반전되었을 때가 이제 뭐 고점이 나오겠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AD테크 기준으로 보면 전고점 가격대가 한번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전고점 가격대가 아마 네. 29,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일단 저는 네. 29,000원은 저는 간다고 29,300원. 봅니다.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AD테크 같은 게 차트를 보시면 봉우리가 전고점 돌파하는 봉우리가 2번 나왔거든요. 네. 보통 보면 3번 나와요. 네. 상승 3파라고 하죠. 그때가 아마 전고점을 한번 저는 돌파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지셔도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22,250원인데 현재 강력 매수하고 29,300원까지 간다. 네. 목표가 그 정도까지 잡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요. 자, 그리고 두산 테스나는 어떨까요? 두산 테스나 지금 아마 4만 얼마 정도 되나요? 47,100원. 네. 네. 저 주식은 제가 뭐 차트를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최근에 차트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네 좋습니다. 저 종목은 뭐 지금 전고점이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저 종목은 그냥 좀 홀딩하는 전략. 뭔가 좀 변화가 생기면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입니다. 바이앤홀드로 AD 테크놀로지, 두산 테스나 꼭 짚어주셨습니다. 눈여겨서 투자 정보를 입수해서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요. 네, 한국의결권등 최창훈 대표와 함께 반도체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